써도 되나요? 네. 됐습니다. 자, 1등 하나, 2등 2개, 3등 4개 들어있는 10개의 제비가 있다. 그러면 좀 웃긴데 꽝은 3개밖에 없네. 10개 중에 7개가 당첨제비니까. 뭐 어쨌든 이렇다고 하니까 우린 따라가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자, 때 앞에 사건이 일어났나 시행이 일어났나? 사건이 일어났지. 당첨제비가 나왔다는 사건이 일어났지. 자, 따라서 당첨제비가 나왔다를 당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때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 1등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야. 자, 따라서 이 당첨이라는 사건을 어디다 써야 돼, 범준아? 뒤에다가 써요. 뒤에다 써야 돼. 당첨되었을 때 1등이 나왔을 확률이야. 그럼 얘는 P 당분의 P 1교 당이야. 자, 그러면 NS분의 N당. 얘는 NS분의 N1교 당이야. 자, 전체 경우 10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으니까 10C이지. 동시에 뽑았으니까 C지. 자, 얘는 당첨되는 경우의 수지. 그치? 제비는 2개 뽑아. 근데 당첨된다는 건 2개 중에 몇 개가 당첨된다는 거야? 당첨제비가 나왔다. 몇 개 당첨 나온 거야? 2개를 뽑았는데?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경우를 다 해야지. 몇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잖아. 몇 개인지.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다 푸는 거야. 당첨제비가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로 경우를 나눠야지. 자, 그래서 경우 나누면 합법칙이 되는 거야. 자, 1개 당첨되는 경우. 당첨제비가 1개인데 등수에 상관없이 그냥 1개라는 얘기야. 당첨제비는 몇 개 있지? 7개 있지. 그러면 당첨이 1개. 그럼 꽝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 뽑아야 돼. 몇 개 중에? 3개 중에 1개. 꽝 3개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는 당첨이 몇 개 되는 경우? 72. 자, 이렇게 위아래 경우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2개 뽑으니까 2개, 2개 뽑으니까 2개. 이렇게 뽑을 때는 위아래가 같아야 돼. 자, 이번에도 12분의 자, 이번에는 1등이 포함되고 당첨되는 거야. 1등이 포함되고 당첨되는 거야. 그러면 우선 1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무조건 1등을 먼저 뽑자. 1등 몇 개 있어? 1시. 그렇지, 1시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뭘 뽑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죠. 상관없지. 따라서 9시일이야. 2등, 3등 꽝 다 합쳐서 1개부터 뽑으면 돼. 이게 바로 당첨이 되었고 1등이 포함된 경우지. 얘는 경우 나눌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모자니까 아직 계산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게 더 좋아. 10C 곱하기 7C1, 3C1 더하기 7C인데 분자가 1C는 안 써도 되는데 곱하기 10C. 요런 게 약분이 되는 걸 이용하면 편한 거지. 너무 열심히 계산하는 것보다 이제 계산해도 늦지 않으니까 약분을 적극 활용하자.
남녀 합반인 어느 반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5분의 4이고 혈액형이 A인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4분의 1이다.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었을 때 혈액형이 A형일 확률이야. 자, 제일 먼저 여학생일 확률이야. 그래서 P여 얼마지? 5분의 4. 자, 여기서 바로 문자식이 하나 나왔는데 남학생일 확률은 얼마일까? 5분의 1.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A형인 여학생. 자, 이 사건 두 개거든? A형이라는 사건과 여학생이라는 사건이야. 그 두 사건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두 사건이 지금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조건부야.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 상황에 따라 틀리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자, A형인 여학생은 A와 여자의 뭘까? 교집합, 합집합, 조건부수. 교집합이야. A형과 여학생이 겹치는 부분이 A형인 여학생이야. 자, 따라서 P, A, 교여가 4분의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때 앞에 사건이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따라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야? P 뭐가 뭐야? A 하고 바 여 여. 자, 그럼 얘는 P 뭐분의 여분의 P A 교여. 이번에는 다 써있어. 대입만 정인수로 풀 필요가 없는 문제야. (470번이) 힌트를 하나 줄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베이글이라는 사건과 크림치즈라는 사건을 모두 구매하는 확률이야. 자, 그러면 얘는 베이글과 크림치즈의 교집합, 합집합 조건부 뭘까? 교집합이야. 모두는 교집합이야. 이번에도 교집합이었다. 요거 힌트 주려고. 471번. 자, 여기 어렵다. 별표 하나 칠게. 필기 잘해. 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표를 하나 드릴 거예요. 남자, 여자. 어른의 어린이. 변경으로 했죠. 편의상 남자 50명, 여자 50명. 그 다음에 어른은 60명, 40명. 그럼 여기를 35로 잡으면 여기 20, 25. 자, 도표를 좀 정리해봤어. 예를 든 거야. 남자, 여자, 어른, 어린이 이렇게 분류를 했어. 자, 이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P남 얼마? P남. 남자의 확률이지. NS분의 N남이거든. NS 얼마지? N남은 얼마지? 35 52 50. 그럼 얼마야? 2분의 1이야. P, 남, 교 이렇게 할까? 른. 어자로 시작하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남자와 어린의 교집합은 확률이 얼마일까? N, S분의 N, 남, 교, 른.
NS 얼마지? 회! 안 변하지? 남자와 어린이 교집합 몇 명이야? 30. 그치? 이거는 남자인 어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 남자인 어른. 자, 이거를 한글로 하면 남자인 어른 또는 어른인 남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두 사건을 동시에 이게 교집합을 뜻한다는 거야. 남자인 어른은 남자와 어른의 교집합이야. 그런데 여기가 어려운데 림바이 여자일 때 어린이의 확률이지. 자, 일단 계산은 어렵지 않아. NS분의 NS가 아니라 NP지, P. 왜 P 여분의 P 링교여. 필기 잘하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중요해 근데 이 유형이.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풀 거야. NS분의 N여 NS분의 N링교여. 그럼 NS는 몇 명이냐면 전체 100명이야. 여자는 몇 명이냐면 50명이야. 다시 NS는 100명이야. 어린이와 여자의 교집합 몇 명이지? 25명이지. 모자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값은 중요한 게 아니야. 계산 방법이 중요한 거지. 약분하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나오긴 하네. 자, 근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써있을까? 첫 번째는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 그냥 P라고 쓸게.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을 림바이어라고 하겠지. 그치? 때 앞에 여자, 그 뒤에 어린이.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때는 가장 쉬운 버전의 표현법이야. 출제자가 때를 숨겨버려. 근데 그게 조건부야. 이렇게 표현한다. 잘 봐. 여자 중에서 어린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여자 중에서 어린이야. 이것도 조건부야. 여자일 때 어린이의 확률과 여자 중에서 어린이의 확률은 똑같은 말이야. 자, 확률은 계산하면 얼마나 하지? 이분을 나왔지? 그치? 동요 또 있어. 여기가 어려워. 여자의 50%가 어린이다. 똑같아. 여러분 확률 2분의 1은 몇 퍼센트야? 퍼센트로 고치는 거 뭐였지? 확률을 퍼센트로 바꾸는 거? 곱하기 100. 퍼센트를 확률로 바꾸는 거? 뭐야? 나누기 100. 다시 확률을 퍼센트로 바꾸는 거? 곱하기 100. 퍼센트를 확률로 바꾸는 거? 나누기 100. 확률은 퍼센트가 아니야. 근데 퍼센트도 우리가 일상에 쓰기 때문에 퍼센트가 등장했는데 여자의 확률로는 2분의 1이지. 여자의 2분의 1이 어린다. 이것도 조건부야. 여기 어디 때가 있어? 근데 해석을 잘해봐. 여자일 때 걔가 어린이일 확률이 2분의 1이야. 두 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 여자일 때 걔가 어린이일 확률. 여자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누구하고 아무나 뽑았을 때 걔가 어린이일 확률이 2분의 1. 절반이란 얘기지.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따라서 여자 중에서 어린이일 확률도 2분의 1이고 여자의 50%가 어린이다. 이것도 조건부예요. 자, 이 표현을 다 외워야 돼. 때는 우리가 계속 쓰는 표현이니까 밑에 두 개를 외워야 돼. 중에서와 뭐뭐의 몇 퍼센트.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50%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이야. 퍼센트로 하나 확률 하나 표현은 똑같은 말이야. 일상적으로. 아 근데 여기 전체를 말했어. 아 참 피곤하네.
근데 이거랑 또 대비되는 게 이 전체라는 글자가 들어갈 때 피곤해. 여기 하나 더 쓸게.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50%였잖아. 근데 전체의 50%다. 이거는 다른 말이야. 전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른 말이야. 전체 2분의 1이라고 할게. 퍼센트로 하지 않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자 중에 여기 있지. 어린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몇 명이야? 25명이지. 다시. 여자 중에서 어린이는 몇 명이야? 25명. 실제 어린이는 40명이야. 근데 여자 중에서 어린이는 25명이잖아. 그럼 25명은 몇 퍼센트야? 확률이 얼마야? 전체가 들어가면 NS분의 NA가 돼서 이렇게 가야 돼. 전체의 100분의 25라고 해야 돼. 조건부가 아니야. 이때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얘는 뭐다? N S분의 N 여자 중 그냥 어린이 숫자를 세야 돼. 이건 조건부가 아니야. 전체란 말이 들어가면 조건부가 아니야. 그냥 N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그래서 100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은 전체란 말이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조건부가 아니게 돼서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근데 전체라는 글자가 빠지면 조건부가 돼요. 그럼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선생님 경험에는 전체라는 말이 없을 때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조건부로 더 많이 나와. 이 표현이. 뭐뭐 중에서 누구 이렇게 나오면 다 조건부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 이 세 개가 조건부입니다. 이 세 개는 전부 다 빨간색으로 쓰면 전부 다 림바입니다. 피 어린이 바 여자. 그럼 이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됐지. 전체가 들어가면 그냥 평범한 확률이야. 조건부 아니야.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야. 전체가 들어가면 그거 주의해야 돼. 대학에 한국사를 수강한 학생 중 20%가 A 학점이다. 자, 그러면 PA는 얼마다? A를 받은 확률은 얼마다? 여기까지 해보는 거야. A를 받을 확률. 100분의 20의 퍼센트를 확률로 바꾸는 거. 100으로 나눠 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A를 받은 학생은 전체가 나왔네. 그치? 따라서 얘는 남자 중에서 어린이를 받을 확률은 얘는 NS 전체분의 N 남자 중 A 인원수를 말하는 거야. 그게 100분의 15다. 한 학생이 A 학점을 받았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한 학생이 A 학점을 받았을 때 앞에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조건부야.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일어나? 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P A분의 P 남교 A. 그럼 PA는 5분의 1이야. 자, 여기가 확률을 치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P 남자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뭐라고 해야 돼? 남자 중에서 A를 받는 애들. 내 인원수. 이거는 전체야.
남자와 A의 뭘까? 조건부일까?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교집합. 전체로 나오면 교집합이야. 요것만 교집합이야. 전체 아까 뭐라고 했지 아까? 100분의 25? 요게 P 여자 교집합 어린이들 확률일 뿐이야. 조건부가 아니야. 전체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교집합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전체의가 없으면 조건부가 되고 전체의가 들어가면 교집합이 돼.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지금 괜히. 근데 이건 암기를 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어. 전체가 있냐 없냐로 조건부냐 교집합이냐가 달라진다. 지금 전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교집합으로 가야 돼. 남자와 A의 교집합. 얘가 100분의 15. 그러면 여기에 써 있잖아.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그래. 자, 전체에란 말이 있으면 교집합. 전체가 없으면 조건부. 근데 어떤 게 조건부야?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남자 중에서 A가 전체라는 말을 빼면 조건부가 되거든? 그러면 뭐가 뭐야? 남바 A야? A바 남이야? 전체라는 말을 빼면 조건부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지. 누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거 완전 달라져 값이. 다시 여기 봐. 여자일 때 어린이들 확률 뭐 바보야? 여자와 어린이. 여바 린이야 린바여야? 조건부를 다시 해야 되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때 앞에 A잖아? 그게 조건부야. 그래서 B가 A야. 다시 여자일 때 어린이들 확률이야. 그럼 뭐지 범주는? 민가요. 내가 답도 써놨어 이렇게. 민가요. 그러면 여기 남자 중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자를 빼서 내가 지금 문제를 변형하고 있어. 전체가 없을 때가 더 많이 나와. 전체를 빼면 뭐가 된다? 조건부가 된다. 전체자가 빠지면 조건부가 되네. 뭐가 뭐야? 자, 여자 중에서 어린이일 확률 하고 여자의 50%가 어린이다. 다 동의어야. 물론 확률을 2분의 1로 가정했어 지금.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을 내가 아까 예를 든 거에서 확률이 2분의 1이다. 요 말이야. 여자 중에서 어린이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때 뭐뭐 중에서가 조건부인 거야. P 린바 열을 뜻하는 세 가지 표현이야. 세 가지 표현. 여자일 때와 여자 중에서는 동의어야. 이게 조건부야. 여자일 때 여기는 중 조건부야. 여자의 이것도 조건부야. 여자의 절반이 어린이다. 이것도 조건부라고. 그 조건부가 다 여자야. 뒤로 가는 게 여자야. 뒤에 있는 사건 어린이가 사건이 되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남자 중에서 A 학점 받은 학생이 15%다 라고 하면 P 뭐야? A가 남이 되는 거야. 저기가 도일만 이해하면 돼.
범준이도 맞게 대답했어. 중에서가 조건부야. 중에서가 조건부야. 남자가 뒤로 가는 거야. 그 뒤에 사건을 앞에다 쓰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때 중에서는 같은 말이야. 얘가 조건부야. 여자의 절반이 어린이다 해도 여자의 할 때 여자가 조건부야. 의도 마찬가지. 뭐뭐 중에서 뭐뭐의는 같은 말이야. 마지막 한 번 더 정리. 남자 중에서 A1 확률. 남자 중에서 A일 확률이 15%다. 와 전체의 15%다. 이렇게 전체가 있고 없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냥 15%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네. 중에서가 조건부고 그 뒤에 A가 일어났어. 따라서 A바 남이 100분의 15다. 확률은 100으로 나눠야 퍼센트를 100으로 나눠야 확률이니까. 근데 밑에 거는 얘도 확률은 100분의 15인데 15%니까. 이는 전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뭘로 바뀌어? 조건부가 아니라 P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뀐다고? 교집합으로 바뀐다. 맞아. 교집합은 순서는 상관없어. 남교 A, 여교 남, A교 남 똑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만 10분째 이상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이 한 문제는 아니야. 다음에 또 나올 거야. 이 유형이. 이거 두 개 구분하기야. 이거 써놔야 될 텐데. 이거 두 개 구분하기 써놔야 될 텐데. 다르다. 자, 미술 동호회 회원을 조사했더니 80%가 20대야. 그러면 20대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80. 5분의 4라고 쓸게. 그 다음에 남자인 20대는 남자와 20대라는 사건인데 전체 60%야. 자,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뭐가 100분의 60이란 말이야? 자, 도일아? 남자인 20대가 전체의 60%다. 남교 20이죠. 오케이, 남교 20. 범준아? 남교 20 맞아? 네. 전체는 교집합으로 받아들이겠지. 맞아. 잘했어. 남교 20. 그럼 전체자를 빼면 전체자를 뺀 거를 내가 또 쓸게. 근데 중에서가 없구나. 그치? 이렇게 하면 중에서가 없어서 조건부가 안 되네. 그러면 어차피 수정한 김에 남자 중으로 바꿀게. 남자 중 20대가 60%야. 그럼 뭐가 100분의 60이야? P 24. 오, 드디어 이겼어. 범준이 이해했나? 범준아, 너 이해했나? 저 이해했어요. 한 번 더 들었지? 그지? 뭔가 자신이 없는 거야. 거짓말 할 때 살짝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네, 그래도. 이해했겠죠 아마. 자, 그럼 이제 47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려운 법이야. 이게 상권에서도 되게 헷갈려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확률은
지난 시험 등급에서 한 개 이상 올릴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이 확률을 가르쳤을 때 결석 안 하고 똑바로 수업을 듣고 숙제를 똑바로 하는 애들이 평균 한 등급이 올라. 평균. 이건 평균이야. 물론 평균이라는 얘기는 안 오른 애도 있긴 있다는 얘기야. 근데 평균이 한 등급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는 안 올랐다면 누군가 두 개가 올랐어. 그래서 평균 한 등급 오른다면 확정 열심히 하면 가장 높은 등급을 경험할 수 있는 과목이야. 수험 수준보다 더. 자,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죠. 넌 적분이잖아. 자, 30명을 대상으로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여학생 사건 A, 안경 쓴 사건 B라고 할 때 P, B가 A를 구하시오. 물론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냥 A가 여학생이니까 나 그냥 19 쓸게. 이렇게 풀어라는 뜻은 아니야. 설명하기 좋으려고 이렇게 썼어. 글자를 딱 봤을 때 무슨 사건인지 보이게 하려고. P 안과 여를 구하시오. 그러면 P 뭐분의? 여분의 P 안교 여. 자, 그러면 P 여는 N S분의 N 여. 안교 여는 N 여분의 N 안교 여. 뭐야? N 요가 뭐야? 틀렸잖아. 무조건 확률은 경우의 수로 보실 땐 S가 분모지. 자, 참고로 요거 하나 알려줄게. 얘 분모 둘이 똑같지? 분모가 똑같을 때 약분하기. 요거 하나 팁을 알려줄게. 그럼 분자끼리 똑같으면 어떨까? 약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돼. 까비. 그것도 돼. 근데 그 모양이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이렇게 NS가 꼭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이렇게 풀면 편해. 그러면 뭐가 분모야? 이렇게 곱한 게 분모니까 이 약분하고 나서 또 틀리는 애들은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안 들은 거예요. 거꾸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약분하고 나서 또 이게 뭐가 분모인지 분자인지 헷갈려 하는 게 있다고. 보면 얘기했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N여가 몇 명이야? 여자의 수 12명. 안교여, 안경과 여자의 교집합 몇 명이야? 여기서 안이란 안경을 착용했다는 뜻이야. 이게 아니야. 얘는 안경을 안 착용하는 거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안경과 여자의 교집합은 몇 명? 8명. 끝났지? 오랜만에 난이도 상을 또 한번 풀게 되네. 근데 저거 네. P인지 N인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이거? 아니요, 그 왼쪽. 이거? 그 왼쪽에 있는 맨 위에. 이거? 거기서 오른쪽에 맨 위에. 이거 확률이 뭐냐고? 확률의 뜻? N처럼 생겨가지고. S분의 N분이야. N분의 P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글씨를 못 쓴 건 인정하는데 개념을 알면 P라고 보이지 않아. 그치 태우야? N으로 보이지? 왜 N이란 거 알고 있으니까. 글씨는 못 쓴 거 인정. 글씨 좀 못 써 내가. 예전에 필기 빌려달래봐. 난 빌려주기 싫은데. 내가 왜 빌려주기 싫은 거 같아? 학교 다닐 때. 나는 상관없어. 걔 공부 잘해 이렇게 빌려주기 싫은 게 아니야. 꼭 빌려주면 짜증을 내 나한테. 야 이거 뭐라 써? NRP야. 글씨 똑바로 안 써? 내가 빌려가고 써 나한테. 애들이 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 빌려주려고 노력을 했지. 그래도 또 필기 안 하는 친구들도 바닥 봐도 또 시험 때 되면 불안하니까 필기 빌려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거 어렵네. 그렇습니다. 10곳을 방문하면 한 곳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는 버릇이 있다. 와우, 대단하네. 보시면 우리가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 되겠지. 진짜 그 정도.
그럼 얘는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얼마야? 10분의 네, 10번 중에 한 번 꼴. 내가 꼴이라는 표현이 확률이라고 그랬지. 꼴은 안 써있지만 문맥상 한 번 꼴이라고 봐야 되고 A, B, C 세 집을 방문했어. 근데 돌아왔더니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는 거야. 비가 안 왔다는 얘기 중간에 처음 나갈 때 다 썼다가 이때 우산을 어디서 두고 왔는지 원래 모르잖아, 그치? C에서 두고 왔을 확률인 거지. 자, 여기도 때가 있긴 합니다. 때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냐 시행이냐 되게 중요해. 따라서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C였을 확률이야. 그럼 얘는 P 5분의 1분의 P C교 1 맞아요? 조건 확률의 정의지. 잠깐만 다음 문장 좀 볼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어려운 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조건부 확률은 단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확률 통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본인이 포기하는 거야. 수험 슈트보다 연산이 쉽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집을 먼저 방문하고 뭐 잃어버렸냐 안 잃어버렸냐 뭐 이게 결정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분모에 있는 건 그냥 잃어버릴 확률이지. 이렇게 하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볼라. P1 그럼 모르지. 이거는 어때? C교1이니까 C고 잃어버렸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C에서 잃어버렸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잃어버릴 확률은 그냥 막연하게 잃어버릴 확률이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표현이 없어. 모르지. 모르면 뭐 해야 돼? 알려줘. 다가 뭘 나눈다? 맞아. 내가 뭘 나눈다 그랬지? 경우를 나눈다 그랬지. 확률에서 경우 나누기 어떻게 해? 지난 시간에 확률, 학생의 확률, 성별로 분류하면 무슨 학생 있어? 성별로 분류해요. 나 이거 모른다. 여학생 남학생이지. 그러면 경우 나누기가 이렇게 가는데 저 학생이 뒤로 간다. 교집합으로 표현해. 이게 확률의 뭐 나누기야? 경우 나누기. 확률의 경우 나누기. 이 확률이란 말이 꼭 들어요. 경우의 수하고는 달라. 경우의 수는 문법이 없어. 그냥 요 경우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거든. 식이라는 게 없거든. 근데 확률의 경우 나누기는 교집합으로 나눠야 돼. 아예 식이 정해져 있어. 자, 이렇게 가면 경우가 몇 개야? 두 개지. 자, 근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 학생을 대학생 빼고 학년별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면 범준아 경우가 몇 개야? 세 개지. 경우 나누기는 뒤로 간다. 뒤로 가. 그리고 초, 중, 고로 나온다. 됐니? 자, 즉 어떤 사건은 경우를 나눌 때 두 개 이상으로 나눠지고 그게 몇 개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 이게 포인트야. 4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눈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대학생 포함하면 4개가 되는 거야. 실버 학생 표현하면 5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경우는 달라지는 거야. 문제마다 달라진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잃어버렸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뭘 나눠야 돼?
나눠야 되거든?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그렇지. 그렇지. 3개. P. A교 1. P. B교 1. P. C교 1. 근데 집에 방문 순서가 있어. 이거지 방문 순서가 써있지. A, B, C 순으로라고 써있어. 내가 정한 거 아닙니다. 세 집을 차례로라고 써있어. 정한 말은 A, B, C의 순으로라는 뜻이야. 자, A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첫 번째 집에서 잃어버렸지. 따라서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1. A가 가서 잃어버릴 확률이 10분의 1이잖아. 근데 비교 1은 B에서 잃어버리려면 A에서는 어때야 돼? A에서는 잘 챙겨와야죠. 안 잃어버렸어야 되지. A에서는 안 잃어버렸어야 되지. 따라서 A에서는 10분의 9.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1 빼기 10분의 1이야. 그리고 B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10분의 1이야. 요걸 1번, 요걸 2번, 요걸 3번으로 갈게. 1번은 여기서 잃어버렸어. 2번은 여기서 안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렸어. 3번은 안 잃어버리고 잘 챙겼어. 아이고야 마지막에 C에서 잃어버린 거지. 이렇게 한글을 좀 써두면 이해가 더 편할 거야. 자 여기서 확률 어떻게 계산해? 불러봐. 범준이가 볼까? 선배 확률 어떻게 계산해? 저 B 값을 빼나요? 땡. 도현은 어떻게 계산해? A랑 B 둘 다 빼나? 땡. 태우이 어떻게 계산해? 10분의 네. 조용히 해. 맞아. 우와. 곱하기 내가 이렇게 써놔도 이해를 못하네. 잃어버려서 10분의 1이야. 안 잃어버려서 10분의 9야. 잃어버려서 10분의 1이야. 써놨잖아. 안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10분의 9, 10분의 9, 10분의 1이 돼야지. 네요. 자, 이걸 다 더한 게 뭐야? 뭐야? 이걸 다 더한 게 뭐라고? 분모지. 우리 지금 분모하고 있어. 경우 3개도 나와서. 와, 그럼 분자도 해야 되네? 잘 봐. 둘이 어때? 어때? 같아요. 똑같아. 그럼 또 풀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야지. 복붙 해야지, 복붙. 그죠? 자, 또 풀면 바보라는 거야. 시간 아깝게. 시간이 남나?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자, 그럼 계산하는 것까지도 보여줄게. 결국은 1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9 곱하기 1000분의 81이야. 그 다음에 이건 복사하면 되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왜 곱하기 더하기지? 일단 적분부터. 자, 이럴 때 번분수 통분해도 되지만 더 빠른 풀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 최소를 위해서 얼마야? 1000. 그렇지. 이렇게 하면 분자는 81이 되고 분모는 분배해 하나씩 100 플러스 90 플러스 81 이렇게 하면 그나마 계산이 훨씬 빠르다. 이걸 통분해서 모자 해도 됩니다. 모자 아까 공식. 근데 그거보다 곱하기 최소 공배수 하는 게 더 빠르다. 항이 다항식일 때는 곱셈이 더 빠르다. 이것도 팁으로 기억해놔. 자,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하는데 마지막 개념. 많이는 안 하는데 개념이 하나를 또 해야 돼. 우와. 그래서 테스트 보고 설명 듣고 첨삭이 와닿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책꽂이에서 꺼내갖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다시 설명 듣고 싶어요 라고 해야 돼. 특히 확률은 언어로 설명하는 게 많기 때문에 갸웃갸웃할 때가 되게 많아. 선생님만 바뀌어도 풀이가 수식은 비슷하게 쓰는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 설명할 때 그럼 되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맞아. 수업에 들었던 개념으로 다시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바꿔. 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필기 잘해. 오늘 계속 필기 당분간 계속 해야 돼. 내가 확률은 공식이 별로 많이 없다 그랬지.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부터 필기란 말을 내가 자주 하면 느껴. 요새 개념과 공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다시. 확률이 처음에는 별거 없어. NS분의 NA가 끝이야 그냥. 확률의 PA는. 그것만 계속 떠들었어.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 들어오는 순간 용어가 자꾸 나와. 용어. 자, 고생정. 증명부터 하는데 P, B바 A는 P 뭐분 A야? A분의 P 비교 A 해도 되고 A교 B 해도 돼. 그죠? 요게 P, B바 A지. 그죠? 그러면 P, A바 B는 뭐야? P, A바 B는 P 뭐분의 B분의 P, A교 B야. 자, 둘이 어때? 똑같아. P, A교 B가 똑같아. 그러면 위식을 P, A교 B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P, A를 양배로 곱할게. 그러면 P, A교 B는 P, A 곱하기 P, B가 A가 돼. 양면에 P, A를 곱한 거야. 첫째 줄. 자, 두 번째 줄. 양면에 P, B를 곱할 거야.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똑같은 식인데 오른쪽의 모양이 완전 달라. 하나의 교집합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곱셈 정리야. 근데 왜 이름이 곱셈 정리냐? 여기 곱하기가 연결돼 있어서 곱셈 정리인데, 그래서 나는 곱셈 정리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곱셈 정리 우리끼리 교집합 정리라고 부르자. 교집합을 푸는 공식이야. 교집합을 푸는 공식이 곱셈 정리. 실제로 학교에서 교집합 정리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 내가 만든 거야. 이거는 표준어가 아니야. 은어 같은 거야. 은어. 왜냐면 곱셈 정리 그러면 곱셈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자꾸 뭘 곱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교집합을 푸는 공식이 곱셈 정리거든. 그럼 우리끼리는 은어로 교집합 정리라고 부르잖아.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근데 푸는 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쫄 필요 없어. 외우기 쉬워. 잘 봐. 내가 만약에 둘 중에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거든. 내가 만약에 PA에서 출발한다면 마지막도 바 A거든. 내가 만약에 둘 중에 PB를 선택한다면 마지막도 바 B거든. 시작과 끝이 똑같아.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 상황에 따라 두 개를 다 선택할 수 있다. 일단 기억해. 둘 다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건 두 개가 시간의 흐름대로 나오는 사건이 있어.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게 있어. 아까 그런 문제도 시간의 순서야. 집을 방문한 다음에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린 다음에 방문하는 게 아니지. 방문한 다음에 잃어버리는 거야. 순서가 있지.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을 때는 먼저인 사건을 앞쪽에다 쓰는 게 맞아. 먼저인 사건을 어디다 쓰라고? 앞쪽에다. PA나 PB를 선택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조건부도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먼저 일어났을 때 A가 나중에 일어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 이렇게 해야 순서가 논리적인 풀이가 돼. 자, 시간의 흐름이 없는 문제는 둘 다
가능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있는 문제는 둘 중에 먼저 일어난 사건을 먼저 쓴다. 범준아, 음료수가 살찌는데 1인데 또 제로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제로 맞습니다. 너무 잘 알지, 선생님 범준이. 자,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을 먼저 한번 곱해주고 조건부로 풀면 된다. 이렇게 선택하자. 근데 얘는 이 문제는 먼저라는 게 없어. 그냥 면상 문제잖아. 이거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범준아, 교집합을 정리하는 정리를 뭐라 그래? 곱셈 정리. 그렇지. 그게 표준. 은어로는 우리끼리 교집합 정리. 곱셈 정리라고 쓰고 교집합 정리라고 읽는 거야. 우리끼리만. 교집합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PA 곱하기가 있고 PB 곱하기가 있지. 모두 가능해. 시간 흐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뭘 선택해야 돼? 위에 거, 밑에 거 어떤 거 선택해야 돼? 위에 거. 그렇지. B와 A가 있으니까야. 당연한 거 아니야? 따라서 P A 곱하기 P B바 A니까 P A 자리에 0.4, P B바 A 자리에 0.2. 끝. 이것도 계산하면 얼마야? 답은 얼마야? 0.08. 왜? 자, 소수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분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자. 3개의 당첨 대비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대성이와 성민이 두 사람이 대성이, 성민이 순서로 제비를 뽑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어. 대성이가 뽑고 그 다음에 성민이가 뽑는 거야. 근데 성민이가 당첨 제비를 뽑는 거야. 자, 때 앞에 사건이 일어났어, 시행이 일어났어. 시행이죠. 조율이 사건 시행 구분 안 되네. 되죠. 오, 사건이 시행이야? 니 길을 가자. 시행이죠. 그렇지. 결과를 모르잖아. 제비를 뽑았을 때 뭘 뽑았는데 말 안 해줬잖아. 뭐 당첨됐다 꽝이다 아무 말도 없잖아. 따라서 이건 시행이니까 시행일 때는 그냥 확률이야. 때 뒤에만 보면 돼. 그냥 때 뒤에 뭐야? 성민이가 당첨될 확률이야. 따라서 이렇게 쓸게. 성민이가 당첨되면 성민이가 꽝이면 여집합. 어때? 우리끼리 또 약속하는 거야. 지금은 성민이가 당첨될 확률이야. 어디로 가지? 응? 16분의 3. 누가 먼저 뽑아? 대성이가 먼저 뽑아. 대성이가 못 뽑아, 안 뽑았어? 대성이 유령이야? 대성이 기권했어? 안 되지. 대성이가 당첨될 확률이 16분의 3이지. 왜냐면 다시 알면 이걸 뭐라 그런다고? 다시 알면.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추출? 아, 보건 추출? 뭐였지? 비슷한 거였는데. 복원시킨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복원시킨다? 원래대로 돌려놓는다잖아. 보건 원하는 추출인데 그걸 뭐였는지 기억이 비보건. 비후감 이렇게. 비보건 추출. 비복원. 그럼 도로 집어넣으면 그게 복원 추출. 추출은 뽑는다의 한자야. 추출한다. 뽑는다. 자, 그러니까 제비가 바뀐단 말이야. 개수가. 대성이 맞아. 대성이가 뭘 뽑냐에 따라서 바뀐다고. 근데 성민이가 당첨될 확률이잖아. 아니 뽑는 건 대성이가 먼저 뽑는데 성민이가 당첨될 확률? 그럼 대성이는 뭘 뽑았는데? 알아 몰라? 모르지. 자, 이렇게 두 시행이 일어났는데 앞에 세 시행을 모르고 뒤에 거만 물어볼 때 곤란해.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다
풀어야지. 이게 바로 경무 나누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다시 1단계, 2단계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어.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1단계에 대해서는 결과를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 그럼 뜬금없이 2단계만 물어볼 때. 1단계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2단계만 물어볼 때.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단계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1단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게 영향을 주잖아. 비보건이니까. 만약에 보건 추출이면 상관없어. 16분의 3이 맞아. 대선이가 뭘 뽑았든 간에 도로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비보건으로 나온다고 시험이. 자, 물론 보건 추출 문제도 있긴 있어. 근데 요 유형은 비보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자, 따라서 경우를 나눈 거야. 몇 개로? 2개. 범준아? 어떻게 2개야? 교집합으로 나누는 거야. 확률의 경우 나누기 교집합으로 나누는 거. 오늘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 배웠어. 경우 나누기, 곱셈 정리, 교집합 정리, 조건부 확률을 뜻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등호. 거기 전체자가 들어가면 교집합이 된다는 사실까지 했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들이에요. 상위권도 잘 모르는 이론. 교과서에도 안 써있어요. 이건 디테일하게 내가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야? 대성이가 당첨되는 경우야. 대성이가 뭐 하는 경우? 꽝을 뽑는 경우. 또 있어? 없지? 자, 이제 이거 풀어야 돼. 이거 풀어야 돼. 근데 무슨 집합을 풀어야 돼? 교집합을 풀어야 되지. 교집합 어떻게 풀어? 교집합 푸는 법이 뭐지? 2가지. 이름이 뭐냐? 이름 있어. 파이팅. 있어. 그게 뭐야? 모르네. 범준아, 시발아 걸어봐야지. 네? 이름이 있다고. 이름이 뭐냐고. 이름 뭐야? 곱셈정리. 곱셈 그래서 내가 교집합정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교집합을 푸는 법이니까. 막 이렇다니까. 곱셈만 고친다고. 교집합을 푸는 정리라고. 그게 곱셈정리야, 이름이. 우리끼리 교집합정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자, 근데 2가지가 있다까지는 잘한 거야. 이름은 몰랐지만 내용은 맞아. 자, 그러면 P 대 곱하기 버전, P 성 곱하기 버전. 그 다음에 시작하면 똑같이 끝나. 조건부 똑같이 끝나.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반대로 성이 와야 돼. 여기 대가 와야 돼. 2개의 버전이 있어. 뭐가 맞게? 시간 순위. 시간 순위니까 뭐가 맞아? 내생이가 언제 해야죠? 그렇지. 먼저 뽑는 사건을 선택하는 쪽을 선택해라 그랬어.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따라서 이쪽으로만 풀려. 밑에 거 선택하면 안 풀려. 연산 문제는 풀릴 수도 있지만 이건 연산이 아니야. 사고력 문제니까 안 풀려. 자, 그럼 여기도 P 대여 곱하기 P 성바 대여. 자, 대상이가 당첨될 확률이 쉬워. 16분의 3이야. 16개 중에 3개 당첨되니까. 그런데 이제 조건부가 문제야. 여기서 보면 선생님 이 조건부는 다시 정의를 써서 P 쓰지 마. P 대분의 P 성교 되겠죠? 라고 하는 순간 이가 약분이 되면서 다시 위의식으로 돌아가. 따라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는 풀리지가 않아. 아마 이 부분이 조건부 확률이 어려웠을 거야.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은 2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어. 풀이가. 하나는 확률 분의 확률, 방금 썼던 거. 또 하나는 무슨 풀이?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무슨 풀이? 직관적 풀이라고 했어. 시간의 흐름대로 일어나는 문제는 정의대로 안 풀리는 순간이 올 거다. 오늘이 그 순간.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풀려. 제자리야. 마치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따라서 안 돼. 지금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 직관적인 풀이가 뭐였냐면 이미
일어난 상태에서 출발. 이 조건부가 이미 일어난 상태야. 대성이가 이미 못 뽑았어. 당첨 뽑았지. 당첨을 뽑았으니까 2개 남았어. 여기 몇 개 남았어? 15개 남았지. 여기서 출발이야. 이게 직관적 풀이다. 출발이 조건부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문제는. 그럼 이제 성민이가 당첨 뽑아야지. 몇 분이면? 15분이 15개 중에 2장. 범준아, 대성이가 꽝 뽑을 확률은 내가 도와줄게. 16분이 13이야. 이게 얼마야? 내가 지운 이유는 가리는 게 아니라 바뀌었다는 뜻이야. 뭐가 바뀌었냐고? 당첨, 꽝 바뀌었잖아.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13 바뀌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직관적 풀이를 하라고 했다. 이미 일어난 상태여야 돼. 뭐가 일어났어? 대성이가 뭐 뽑았어? 그러면 몇 개 남았어? 15분에 3개 남았죠. 몇 개 남았어? 15개 남았죠. 자, 얼마야? 얼마냐고? 15분에 4. 당첨자 형입니다. 15분 이상. 이게 바로 직관적 풀이다. 걔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거기서 출발이야. 출발지가 달라. 이게 직관적 풀이. 출발지가 바뀌는 게 직관적 풀이. 생각 없이 P분의 P로 푸는 게 그냥 연산적인 방식. 근데 연산적인 방식을 주로 써도 돼. 주로 쓰는데 안 통하는 문제가 이거야. 안 통해. 다시 약분이 되버려서 이유는. 직관적 풀이를 써야만 되는 순간이야. 다른 문제는 직관적 풀이 안 써도 돼. 괜찮아. P분의 P로 풀어.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많은 문제가 풀려. 근데 얘는 안 돼. P분의 P가 안 통하는 경우. 직관적 풀이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하면 끝났어. 자, 이게 몇 번까지냐? 똑같은 유형이 없네. 좀 다르네. 486까지만 똑같아. 487도 달라지네. 486까지 숙제. 삐삐 시대 486 되게 유명한 숫자인데 모르지? 삐삐 시대. 사람이야. 대단한데? 사람. 맞아. 왠지 나 왠지 맞아. 79 사이 알아요. 뭐라고? 79 사이. 아, 7942. 그래서 막 012486 유행이었어. 우리 오글거려? 나도 지금 어쩔 수 없어. 시대에 따라 틀린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그래서 그때는.